안녕하세요. 영동 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7월 사과약 방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치는 약이에요. 7월 5일날, 7월 15일날, 7월 25일날 이렇게 이제 10일 간격으로 제가 칠 거예요. 방제를요. 그래 6월달도 제가 3번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변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대로 그냥 방제를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올리는 이제 기본 약이에요. 이제 이렇게 칠 건데, 뭐 변수가 생기면은 약이 조금 바뀔 수가 있다는 건 이제 참고해 주세요. 이거 뭐 제가 광고 돈 받고 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제가 직접 약을 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2200평에 성목이 이제 1000평, 이제 반성목 뭐 한 500평 뭐 이래서 2200평인데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2000리터 가지고 쳤었는데 좀 부족해요. SS기로 치니까 저거 해가지고 이제 이번서부터는 6월 말부터요 2500리터를 이제 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약을 이제 제가 받아왔어요. 이제 그 농약사 사장님하고 상담을 하고요. 제 가수원은 이제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그런 이제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방제하실 때는 살균제, 살충제 그냥 기본이죠 그게. 근데 뭐 요즘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잖아요. 최고 조심해야 될 게 갈색무늬 낙엽병이잖아요. 갈반병요. 그래 입이 이제 그 항아돼 가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병이 걸리면. 감나무 같은 경우도 둥근 무늬 낙엽병 같이 그냥 병이 걸리면 하여튼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사과가 뭐 품질 좋은 사과 절대 될 수가 없죠. 색도 안 나고 과일도 안 크고 맛도 없고 거의 판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색무늬 낙엽병에 걸리면요. 그런데 또 갈색무늬 낙엽병이 걸리면 올해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또 내년까지 그 영향이 가요. 그래서 갈색무늬 낙엽병은 방제를 예방 차원에서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항상 칠 때마다. 그 다음이 이제 제일 위험한 게 탄저병이잖아요. 그래도 탄저병은 아무리 방제를 철저히 해도요 일부는 걸려요. 일부 걸리면은 그거 걸린 탄저병 걸린 사과만 따서 사과밭 밖으로 이제 빼내서 이제 없애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방제를 하면 탄저병은 뭐 크게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에요. 뭐 부분은 이제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갈반병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번 밭에 전염이 되면은 예방 차원에서 예방해야지. 일단 발병이 되면은 그는 뭐 치료약도 없고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엽서 현상 이런 거 이제 저는 최대한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7월 5일 날은 이제 방제할 이제 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참고만 하세요. 그냥 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올리는 거니까요. 이게 다코닐 에이스라고 이건 이제 살균제예요. 살균제 카라고 써 있죠 여기. 예, 이거는 이제 갈색무늬 낙엽병 예방하는 약이에요. 이제 유명한 약이에요 저게 다코닐 에이스. 이제 저거를 이제 500리터에 한 병 이제 넣어서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오른쪽에 살림이, 이거는 이제 살충제죠. 저기 써 있죠. 3A, 22B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이거 뭐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거 뭐 저까지 알 필요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도 몰라요 저거. 그래서 참고만 하셔요. 살충제 3A 플러스 21B. 이거는 이제 살충제인데 이제 뒤에 항상 뒤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여기. 사과 순나방, 사과 굴나방, 이제 노린재료요. 그러니까 이거 살충제라는 거는 여기 쓰이지 않은 그런 충도 웬만한 건 다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죽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어떤 나방에 대해서 특화된 그런 약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맞으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 살충제 요거 이제 하나가 들어가고요. 요것도 이제 살충제예요. 이제 요거는 아스타렉. 요것도 이제 살충제예요. 살충제 이제 보면요. 요거는 응애약인가? 살충제.
예, 사과 응애, 전박이 응애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응애 이제 밀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제 밭에 뭐 응애는 없는데 뭐 항상 잎을 갖다 뒷면을 현미경으로 이제 관찰을 하면은 좋지만 그래 할 필요 없이 그냥 정기적으로 응애약을 한 번씩 방제를 해줘야 돼요. 밀도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응애가 발병이 되잖아요. 그러면 온 밭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도 갈반병 같이 응애의 밀도가 사과밭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색도 안 나고 강압성 작용을 못 하니까 이것도 이제 심각한 이제 문제를 일으키네요. 갈반병, 응애. 뭐 아까 얘기했지만 탄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부분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크게 그거는 뭐 겁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엽수하고 갈반병이 이제 무섭더라고요. 남들은 이제 갈반 걸린 밭을 재작년에 보니까 초토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해 농사 망치고 그 다음 해까지도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코닐 에이스 갈반병, 갈반하고 탄저를 이제 예방하는 약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갈반병, 탄저병, 그러고 이제 살충제 이렇게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7월 5일 날 저는 이렇게 이제 방제를 할 거예요. 이번에는 7월 15일 2차 방제, 7월 15일 2차 방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7월 15일 날은 이제 보로도액을 살포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로도액 이름이 있죠. CM150 808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게 이제 보로도액도 이제 농도가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건 뭐 자세하게는 몰라요. 이거 농약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에 2020년도에 갈반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을 때 저는 갈반 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갈반에 대해서 제가 좀 철저하게 예방 차원에서 잘 쳤던 것 같아요. 그 원인 중에서 이 보로도액이 큰 효과를 이제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로도액을 이제 7월 15일로 지금은 예정돼 있는데요. 근데 7월 5일 날 약하고 바뀔 수는 있어요. 이게 보로도액이 7월 5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왜 두 번째로 잡아놨냐 하면은 제가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보니까 제가 치려고 예상하는 7월 5일이나 4일이나 그 정도에 비가 많이 장마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보로도액은 치고 한 3일 정도는 최소한 비가 안 와야 돼요. 그래야지 효과가 이제 극대화가 되고 갈반 예방에. 그래서 이제 또 3일 안에 비가 오고 이러면은 부작용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칠 때는 정말 조심해서 쳐야 돼요. 물기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쳐도 안 되고요. 입에. 그래서 이제 새벽 일찍 이제 칠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입에 물기가 좀 없을 때 그때 치시면 좋아요. 이 효과라. 그래서 두 번째 7월 15일 날은 보로도의 갈반병에 이제 완전 잘 듣는 약이에요. 예방약.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코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어느 정도 이 잎이나 과일을 그러고 이제 전착제 넣어서 칠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7월 15일 날은 이것만 칠 건데 혹시나 사과밭에 응애가 많다든지 뭐 충이 많다든지 그러면 이 보로도액에 살충제는 같이 넣어서 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살균제는 절대 같이 이제 혼용하면 안 되고요. 이게 살균 효과 이게 예방하는 약이니까요. 다른 거하고는 살균제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단독으로 요것만 쳐도 되고 혹시나 뭐 응애나 충이나 이런 게 급하게 이제 방제를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살충제만 첨가하셔요. 근데 되도록이면 그냥 요 단독으로 살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농약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로도액이 아니라 1차 방제 7월 5일, 7월 15일, 7월 25일 이렇게 방제를 할 때요. 장마 전에 마그네슘 미리 이제 쳤잖아요. 마그네슘 잎 튼튼하게 만들고 그래서 장마를 대비해서. 그런데 이제 장마 기간이라든지 장마 끝나고 이제 장마 끝나잖아요. 7월 달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네슘은
되도록이면 안 치고요. 늦게까지는. 마그네슘도 7월 뭐 말 8월 이럴 때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가 생나는데, 그러니까 좀 지장이 있어요. 이게 마그네슘도요. 이게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두 번을 쳤어요. 마그네슘을 6월 초 정도에 치고 어제 그제 마그네슘을 쳤어요. 영상 올릴 때는 이제 찍을 때는 이제 오늘 쳤는데요. 어제하고 내일 이제 올리면은 아마 이틀 전에 마그네슘을 친 상태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이제 급하지 않으면 항화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급하지 않으면요 예방차 안에서 두 번을 쳤기 때문에 이제 안 칠 거고요. 혹시나 농약을 칠 때 뭐를 이제 저는 첨가할 거냐면은 보로도액 칠 때 말고요. 이제 1차, 3차 이럴 때 아미노산제 있죠. 뭐 동물성 아미노산제도 있고 뭐 식물성 아미노산제도 있고 그래 많이 있어요. 아미노산제라는 게 이렇게 뭐 여러 통으로 나와요. 뭐 하도 종류가 많아 가지고 단백질 종류예요. 아미노산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지금 보이는 화면에 저거는 500리터에 2리터 정도를 첨가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과나무 활력이 떨어진다든지, 장마 끝나고 사과 잎 상태가 좀 안 좋다든지 그럴 때 농약 칠 때 아미노산을, 지금부터는 이제 마그네슘을 되도록 안 치고요. 이제 저 아미노산제를 좀 쳐요. 계속 꾸준하게요. 농약 칠 때 조금씩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보로도액으로 이제 2차 방제를 이제 하는 거예요. 7월 15일. 근데 7월 5일 날 칠 수도 있어요. 이 보로도액이 정말 잘 나온 거예요. 보로도액이. 그래서 보로도액을 1년에 한 번은 꼭 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7월 25일 날 이제 방제약을 보여드릴게요. 7월 25일 날 이제 사과약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살균제 찬찬이라고 써 있죠. 이거는 이제 어디에 좋은가 하면은 이제 뒷면을 볼까요? 아니, 뒷면이 없네. 잠시만, 어디에 있더라? 사과 여기 있죠. 사과 갈색무늬병, 전무늬 낙엽병, 겹무늬 썩은병, 탄저병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예방 차원에서 요 살균제 요거 칠 거고요. 요 이름 보면은 살균제 마 3 플러스 다 3이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살균제 요거 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살충제겠죠. 살충제 항상 그렇게 치니까요. 요거는 이제 이름이 뭐야? 유토피아네요. 이거는 살충제. 여기 보면은 여기 써있죠. 4A 플러스 13 18. 하도 글씨가 작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화면을 크게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유토피아. 이건 이제 살충제인데, 요거 이제 뒷면을 보면은 어디에 이제 효과적인 건가 하면은, 아유 잠깐만, 저기 사과 어디 갔어? 사과 여기 있죠. 화면이 안 보이나? 복숭아 십식나방, 사과 진딧물, 조팝 진딧물, 잎마리 나방,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는 응애약 쳤잖아요. 7월 5일 날. 그러니까 이제 한번 건너뛰고 다음에는 이제 7월 25일 날은 이제 진딧물약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응애약 한 번, 진딧물약 한 번, 이제 이렇게 나방도 이제 잡고 이제 그렇게요. 두 가지 하고 7월 25일 날 저는 이제 요거 보면은 뭐 사람으로 따지면 그냥 선크림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고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요, 저는. 근데 이걸 하면 확실히 좋아요. 매년 제가 하고 있는데 사과 이제 뜨거워지잖아요. 이제 사과가 막 30몇 도 되고 사과도 이제 어느 정도 굵고 그러면은
하도 더워가지고 이거 사람도 막 더우면은 얼굴이 익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선크림 바르고 이제 야외 외출할 때 이래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과에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코팅을 자외선 차단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울 때 생리장이 안 하고 사과 이제 열과 예방도 좀 되고 이제 사과가 뒤잖아요. 뒤면은 이제 그 품질이 그냥 못 쓰는 거죠. 그게 어떨 때 많이 생기냐면은 사과가 여름에 젓갈을 잘못했을 때 그래요. 어떤 분들 보면은 밖으로 노출이 너무 돼 있어 가지고 입에 가려져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사과는 밑으로 숙여져 가지고. 그런데 이제 바깥쪽으로 사과를 착과를 시킨다든지 이제 착과 불량이죠. 한마디로 젓갈을 잘못 하셔가지고 그런 거는 피해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보호 차원에서 이런 거 하나 이제 같이 살포하면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7월 25일 날 이렇게 이제 방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농약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어요. 이 농약 회사도 수십 군데가 되고요. 약도 갈반에 잘 듣는 약 뭐 워낙 많고요. 탄저병 약도 많고요. 그래도 이제 사용을 해봐서 어느 정도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보로도액 같이 저렇게 확실하게 검증이 된 거죠. 저거는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좀 유명하잖아요. 석회 보로도액이 사과에만 치는 것도 아니고요. 저거는 다른 과수에도 많이 치고 그래서 저 보로덱 같은 거는 꼭 이제 치시기를 권하고요. 다른 약 제가 보여준 살충제, 살균제 이런 거는 뭐 다른 거 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원칙을 딱 정해야 되죠. 살균제, 탄저병, 갈반병 6, 7, 8 중점, 그러니까 6월 7월을 최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예방 차원에서 갈반병, 탄저병 그렇게만 하시면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돈 아끼려고 농약값 농약값을 너무 또 전략하려면 안 되고 너무 비싼 고가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정기적으로 10일이면 10일, 12일이면 12일 이런 식으로 꼭 약을 방제를 하셔야 돼요. 그 며칠 뒤로 미루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갈반이 온다든지 탄저가 온다든지 한번 오면은 그거는 치료약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다 10일마다 치잖아요. 그래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과는 약을 너무 친다고. 근데 모르는 얘기예요. 사과만 약을 10일에 한번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영동이 과일나무가 뭐 없는 게 없어요. 포도 유명하죠. 복숭 최고 유명하죠. 감 유명하죠. 포도, 복숭, 사과 다 똑같아요. 거의 10일마다 방제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상품성이 없어요. 포도, 복숭 이런 거 다 똑같아요. 사과하고. 그런데 다만 이제 포도나 복숭은 빨리 수확을 하잖아요. 빨리 수확을 하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빨리 끝날수니까 좋아요. 근데 사과는 부사 같은 경우는 막 9월 달까지 약을 치잖아요. 9월 말까지. 뭐 저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이제 수확을 하는데 서리 3번 맞고 2번이나 3번 맞고.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기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방제를 철저히 안 하면 어떤 과일도 좋은 과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요즘은 농약도 국가에서 워낙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렇게 잔류 남지 않아요. 잔류 검사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약이 어떻게 보면 약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더 농민은 이제 좀 힘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방 차원에서 방제를 잘 하셔가지고 이제 가을에 수확할 때 기쁨을 이제 만기 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해 가지고 정말 고생하잖아요. 이거 사과 농사 농민들이 농사 지면은. 그런데 방제 잘못해 가지고 이제 한 해 사과 농사, 가수 농사를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철저하게 방제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이제 유의하시고요.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